자, 그러면 시작을 다시 일단 해볼게요. 하기 전에 일단 그 사전 필기가 됐냐 있었는지. 자, 일단 여기서 좀 늘리고 자, 2장은 별 문제가 아마 없을 것 같고 3장에서 혹시 좀 복습을 해보니까 어려웠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질문부터 좀 받아볼게요.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3장은 저희가 완전히 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커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전 영상 3 보시면서 아마 복습용으로도 쓰시라고 했고 뭐 어떤 거를 여쭤보고 싶으세요? 책에서 여쭤봐도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제너럴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일단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질문해요?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해요? L 나오는 데서부터 살짝 오묘하긴 했는데 어떤 부분이 오묘해? 예를 들면 이그젠플 3.0.2 여기서 뭐가 오묘해? 혹시 새 걸로 켜드려요? 아니면 이거 괜찮아요? 필기돼 있는 거? 괜찮아요. 색깔을 바꾸자. 있는 거에도 다시 잠깐만요. 복사를 해서 이제 오케이. 며칠지 오케이. L 코션트가 일단 이해가 잘 안 갔는데 L 그게 코션트? 중요한 건 아닌 것 코션트라는 게 같긴 한데 어떤 코션트를 말하는 거야? 아까 L을 L 프라임으로 나눈 그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지 나름. 근데 그 부분은 좀 더 뒤지. 네가 말한 바로 거는 다음 장이 그치 여기지. 중요하지. 당연히. 그래서 일단 일단은 FG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은 이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F하고 G는 일단 둘 다 함수고, 그러니까 펑션 필드라고 하는 거에 이제 원소들이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곱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저 센스에서는 그냥 더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펑션 필드에서 두 개를 펑션을 나눴다라고 하면 디바이저 센스에서는 빼면 된다. F랑 G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전체가 0이 되니까 F랑 G 중에 그게 무슨 말이야? F랑 G 중에 0이 된다. 그러니까 펑션 자체가 0이다? 그러니까 0이 되는 제로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 포인트의 포멀섬이 우측 근데 이제 제로만 있는 거 아니고 폴도 있으니까. 그렇지. 폴도 있는데 뭐 일단 제로만 한정지로 생각해도 폴도 좋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 G에서 폴이 되면 F 곱하기 G에서도 폴이 되니까. 그치. 그러다 결국은 덧셈으로 표시하면 덧셈으로 표시되는 거지. 맞다. 그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는 그치. 직관적으로 맞는 말이지. 일단. 그리고 그럼 나누기가 빼기가 되는 것도 일단 제로만 생각해봐. 네 말대로. 그럼 F하고 G가 그냥 레셔널 펑션이 아니라 그냥 폴리노미얼 같은 거 생각해보자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나눴어. 그러면은 원래 제로가 F에 있던 제로는 그대로 제로에 기여를 할 텐데 G에 있던 제로는 이제 거꾸로 폴로 기여를 할 거니까 빼기가 되는 것도 자연스럽지. 그리고 이제 상수배만큼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게 내가 상수함수는 제로도 없고 폴도 없으니까 그 펑션에다가 디바이저를 취해갖고 제로 디바이저가 된다는 거는 F 자체가 컨스턴트밖에 없다라는 거랑 동치가 되는 거고.
디바이저가 0이라는 거는 그치. 디바이저가 0이라는 거는 제로도 없고 폴도 없다는 거지. 그치. 제로도 없고 폴도 없고. 그러려면 함수가 컨스턴트밖에 없다. 컨스턴트밖에 없다. 그걸 뭐 증명은 안 하더라도 믿을 수는 있겠지 충분히.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이제 디바이저 오브 F랑 디바이저 오브 G가 같다는 게 이제 그치. 컨스턴트를 빼면 거의 같은 그치. 업투 컨스턴트로 똑같다. 그치. 오케이. 그거까지 이해가. 뭐 이 앞에도 좋아요. 아무거나 또 다른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진짜로 질문 안 나오면 제가 질문할 거예요. 프린시플 한번 복습해 주면. 프린시플 데피니션부터. 프린시플 디바이저 말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약간 체력이 그때부터 떨어지면서. 맞아. 맞는 말이야. 이 훅 넘어갔어. 프린시플 데피니션. 그치. 그리고 혼자 복습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처음 데피니션 나온 게 어디지? 나 혼자 쓰는 건 쉬운데 아무래도 책에 있는 3.1에 있네. 3.1에 있니? 지금 뭔가 여기 나오고 있긴 하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디바이저라 그러면은 그냥 포멀 썸에 불과하잖아. 디바이저라고 하면 서메이션의 np의 이제 어떤 p 뭐 이런 건데 뭐 이 p가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안 쓸게 밑에 그냥 이렇게만 쓸게. 이런 finite formal sum에 불과한데 이제 얘가 정말로 어떤 함수 f가 존재해가지고 그 함수의 제로와 폴들로 정확히 이루어져 있는 그런 f가 존재하면 그 디바이저를 프린시플 디바이저라고 부른다 이거였지. 그래서 그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서메이션의 p는 p인데 여기가 order of f 뭐 괄호는 있어야 되고 책에는 했으니까 하자. 여기다 at p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지. np 자리에 와야 되는 게 여기 order가 와야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직관적인 질문인데 저거가 f가 있다라는 그 스페이스를 클로저에서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 안에서 본다. 그러면은 무조건 존재하지 않나? 일단 계속 질문을 해봐. 나는 네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해야 돼. 아닌가 보다. 나는 네가 뭘 헷갈리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저 F는 무조건 폴리노미알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폴리노미얼 레셔널까지는 허용하지. 근데 복수수는 이제 네가 어디까지나 그냥 감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내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저게 존재하는 게 무조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야 존재하는 거 같은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존재해. 근데 개수랑 포인트가 다 컴플렉스 넘버 안에 있으면 F가 K면? K가 아니라 F가 C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생각하자고. elliptic curve defined over C를 생각하자고. 저기 치고. 안에서는 F가 무조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거지. 잠시 그건 생각 좀 해보자. 근데 이게 점이 잠깐만요. 나도 그거 답을 못하겠어. 잠깐만. elliptic curve가 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있어. 그런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나도 지금 일단 즉답은 못하겠는데 일단 이렇게 엘립틱 커브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은 자꾸 R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 말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디바이저를 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로가 되는 포인트를 몇 개 스페시파이를 하고 그다음 폴이 돼야 되는 포인트도 몇 개 이렇게 스페시파이를 몇 개를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정확히 여기서 제로가 되고 여기서 폴을 갖는 그런 레셔널 펑션이 무조건 존재하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그러면 복소수에서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 법은 하긴 복소수가 워낙 성질이 좋아서 혹시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네 말만 따라.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엘립틱 커브 오버 K로 가면은 그거는 무조건 노야. 이때는 무조건 노고 C는 혹시 모르겠어. C는 혹시 될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C 안 할 거잖아. FQ 할 거잖아. FQ에서는 당연히 당장 그건 발레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직관적으로 굉장히까지는 아니야. 왜냐면은 그걸로 잘랐을 때 코션트를 해서 파이나이트 그룹이 결국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되는 거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 안 되는 게
드물게 있는 정도지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하지만 안 되는 게 운이 더 나쁜 거지 사실은. 웬만하면 존재하지 사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페어링 할 때 저걸 찾으니까 찾는다는 건 있다는 거니까. 그치 있어야 우리가 찾지. 할 때는 거의 있다고 보고. 있는 거를 이제 주고 찾는 거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가 아예 인풋으로 안 들어오는 거지 그냥.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형님만 질문하지 말고 나머지 분들 질문 좀 해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뭘 질문을 왜냐면은 저번 수업 때도 솔직히 네네네. 감만 잡았고 뭐 정확히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뭐 앞전에 있던 지식들이 여기 이렇게 쓰였고까지만은 알겠는데 사실 디바이저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디바이저 첫 번째 나오면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약간 추상적인 그죠. 추상적이죠. 네. 이고 네 그렇게까지 알아듣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뭔가 네. 이렇게 이론을 더 해 나갈 때 대충 이게 뭐였지 하면서 따라오실 수는 있겠어요, 세 분 다? 그러니까 제가 복습은 해드린다고 치고. 예. 그거는 이제 뭐 모르면은 그때는 이제 그게 디바이저에서 나왔던 거면은 제 질문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일단 더 안 받는 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끊고 얘기해요. 네. 예. 뭐 억지로 질문 없는데 만들어내라는 것도 웃기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넘어가면, 그래서 뒷부분에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막 다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충 읽어는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3장은 프리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셨어요? 프리 영상을 다시 봤는데 네네. 어때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게 잘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 다시 틀어도 되니까. 제가 다시 틀어볼까요? 화면? 질문하세요. 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 볼게요. 많이 봐서 잠시만요. 수정. 뒷부분이 혹시 제가 통화서 이것도 이해 못했다. 그 2개씩 없애는 거. 2개씩 없애는 거? 아 그거 그거 그치 그것도 나름 근데 그 부분은 결국은 어차피 세이지가 해줄 거라 뭐 상관은 없지만 뭐 그걸 이해하는 것도 나름 좋기.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디테일인 것 같아. 그 부분 근데 그걸 보면 감이 잡힐 수도 있기는 하기도 하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밀러스 알고리즘에 쓰이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소스 코드를 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현해야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 만약에 진짜로 바닥부터 구현해야 되면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구현한다고 해도 밀러스 알고리즘 자체는 코드가 되게 심플해서 그게 어떤 우리한테 허들이 되진 않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디바이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게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인지 어떤지는 코드를 봐야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매한 거지. 아니면 뭐 코드를 보지 않고 내가 뭐 할 얘기가 없어. 일단 동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사전 영상을. 그래서 제가 수정본을 올렸는데 화면이 그쪽에 나오네. 컴퓨터 화면을 공유를 다시 해드릴게요. 끊었다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귀찮구나. 데스크톱 공유를. 근데 이거 밀러스 알고리즘도 페어링마다 따로 있나? 사실 그게 따로 있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긴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따로 있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타입 1, 2, 3, 4로 나눠져 있을 수는 있어. 그거는 가능해. 근데 그 이상으로 있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상하거든. 그럼 되게 브루폴스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화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제 사전 영상인데 저번에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그거 갈아 낀 것도 보셨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립티 커브가 디바이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여기서 없어서 이제 질문이 뭐였지? 아까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0.9Q에 예를 들면은 디브 제로에는 들어가는데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갈로 액션을 내가 원래 안 할 생각이었는데 필요하더라고. 해야 돼. 갈로 액션 해야 돼. 그 부분은 몰라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안 필요할 줄 알았는데 뒤에 가니까 필요하더라고. 그냥 피커 디바이저라고 하면 이제 요게 0 이펙티브 디바이저 했고 그래서 2개씩 줄이는 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질문한 게. 포인트 요거에다가
한점 이거 더 한번 볼래? 있어서 같이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서. 뭐 내가 또 얘기할 필요 없잖아. 일단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걸 질문하세요 그러면. 우리 사실 모든 건 리만 로크에서 따라 나오는 건데. 그리고 사이즈는 그거예요. 전체는 0이었지만 무조건 0이지만 물론 디브 제로스 보면 디그리는 이펙티브 파트의 디그리는 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모르는 거 질문해요. 일단 요 위에 정의해서. 제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잘 안 보이지? 커서 크게 할 수 없나? 불쌍합시네. 커서를 바꿀 수가 없나? 혹시 레이저 포인트 없지? 어쨌든 그냥 이펙티브 잘 안 보이지만 이펙티브 나오죠. 이펙티브 디바이저라고 하면 서메이션 앞에 있는 게 전부 0 이상인 거. 한마디로 폴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저게 꼭 레셔널 펑션에서 온다는 보장이 지금 없죠. 프린시플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only divisor in div 0. 그러니까 디바이전 그룹인데 그거에서 이제 디그리 제로 파트. 이 np들의 썸이 0인 거가 있고 근데 전부 이제 이펙티브인 거에서 디그리 제로인 거는 제로 제로밖에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펙티브 파트가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0 이상인 것만 해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이제 D를 P 플러스 Q 마이너스 2에 포인트 인피니티 이렇게 하면은 이펙티브 파트를 하면 그냥 저렇게 P 플러스 Q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ize of D라고 하면 그 이펙티브 파트의 디그리를 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degree of epsilon of D가 2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마그마 스크립트 요게 이제 아마 10번째 소스겠지. 3.1 그래서 consider 대단히 이제 긴 디바이저 포인트 11개를 적당히 잡고 심지어는 걔네가 not necessarily distinct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동류형 정리가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픽 디브 제로에 들어가게 방금 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동류형 정리가 될지도 모르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실 필요 없고 yes, no만 대답하시면 돼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포함. 알아들은 사람 거꾸로. P1이랑 P2가 같으면 이 괄호 P1으로 쓸 수 있고 너는 대답해서 빼야 되겠다. 이 괄호 P1.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방금 그거 들으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이 괄호 P1. 그러니까 저 P1이 다 P1부터 P11이 다 다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들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재생하시고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한 문장 듣고 멈추고 한 문장 듣고 멈추고 이해 안 가면 빽하고 계속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제가 되게 컴팩트하게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공이 있지 않으면 바로바로 못 알아들어요 이거. 그래서 저게 이제 점이 같은 점이 하나도 없으면 동량 정리를 할 수가 없고 있으면 이제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그럼 여기 들어갈 텐데 뭐 디브에도 들어갈 거고 이제 그걸 코션트 피카드 그룹에도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일단 피카드 그룹은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코션트를 잘 모르니까. 코션트는 우리 일단 패스했어. 이 일립틱 커브가 있을 때 이제 이퀴벌런트한 걸 찾기 위해서 to find 어떤 펑션을 만드냐면 자, 이퀴벌런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디바이저가 이퀴벌런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내 생각에 그 뭐지? 이 책 전체를 인수해서 한 번씩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인수 지금 누가 한 명 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쉬는 시간에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읽다가 모르면 앞에 가서 뭐였지 하고 찾을 거 아니야. 아니면 패드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든지 계속 검색해야죠. 찾아야죠. 이거 안 찾고 어떻게 해요? 비싼 거 아니잖아. 뭐 페이지 뭐 한 10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너도 그냥 대답해도 좋아. 이퀴벌런트하다는 게 사실 정확하게 리니얼리 이퀴벌런트인데 여기서는 두 개의 디바이저가 어쨌든 간에 이퀴벌런트하다라는 게 뭐였지? 포인트들이 같은 거.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서포트가 같다. 내가 말하는 걸 형현이 네가 뒤에다 쓸 수 있겠어? 내가 자리가 이쪽이라서 내가 다음번에 그쪽에 앉아야겠네. 칠판을 지금 내가 못 쓰거든. 내가 글로 자리를 옮길까? 아니면 네가 좀 써줘. 사실 내가 말하는 걸 네가 못 적으면 네가 일 못.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네가 제일 나 빼고는 제일 잘 이해하고 있잖아. 받아 적어봐. 저쪽 보세요. 칠판 보세요. 네. 안 되네. 자 그래서 D1 디바이저 D1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이퀴벌런트 물결로 하거든. 물결 그 다음 D2 그 다음에 양쪽 화살표 if and only if 그렇게 한 줄 말고 두 줄이야 반드시 두 줄 화살표. 걔는 뭐냐면 D1 마이너스 D2 는 해놓고 괄호 열고 F 물론 괄호 닫고 저렇게 되는 F가 존재하면 there exist 그거 아니지 이 뒤집어요. 그렇지. 그렇게 된 F가 존재하면 그걸 이퀴벌런트하다고 불러. 일단 저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저 의미를 알겠다 말고 일단 기호 해석은 된다. 첫째. 기호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저 2가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2는 그런 기호는 없고요. 수학에서 2를 뒤집어서 있는 기호가 존재한다. 존재한다가 A 뒤집어 써놓은 거 다시 한번 써줘 옆에다가 2하고 A 뒤집어 써놓은 거 2 뒤집은 거 저기 썼고 A 뒤집은 거 그게 그치 저거랑 저거 저게 for some하고 for all이었잖아요. 앞에 게 for some 그러니까 there exist 존재한다. 그 다음에 for all 모든 뭐뭐에 대해서 일단 기호는 이해돼요. 나는 그게 왜 이퀴벌런트인지 잘 모르겠네. 이퀴벌런트가 그러니까 그 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어. 일단 그럼 저게 뜻이 뭔지는 조금 다른 얘기야. 일단 뜻이 뭔지는 내가 아직 설명은 안 하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D1하고 D2를 임의로 주고서 그게 이퀴벌런트 하냐고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근데 사실은 저 얘기가 뭐냐면 D1은 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뒤에를 보세요. D1에서 D2를 뺀 게 결국은 프린시플 디바이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되면 두 개를 이퀴벌런트 한다고 하고 안 되면 이퀴벌런트 하지 않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프린시플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뺀 게. 프린시플 디바이저냐 아니냐.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그러면 프린시플 디바이저를 찾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대부분은 다 프린시플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퀴벌런트해요. 근데 이퀴벌런트 안 한 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쿼션트를 얘기하긴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자리를 글로 바꿀게. 내가 글로 갈게. 저랑 자리 바꾸시죠. 제가 칠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기본적인 걸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3장 4장을 가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게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난이도까지 계속 이 난이도로 계속 가면은 제가 그냥 냅두겠는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용어들은 바로바로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뜻은 몰라도 대충 기호 뜻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칠판을 써야 된다는 상상을 못해. 내가 오른쪽이 편해서 그냥 오른쪽으로 간 건데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뭐 D1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려 그러면 사실 코드든 뭐든 있어야지 좀. 그래서 이거는 코드를 좀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3.2.1 내가 볼게.
있는데. 그렇긴 한데 이게 출력 결과가 안 써 있구나. 노션 한번이지. 일단 이거 동영상을 밑으로 내리고 화면 보세요 잠깐. 노션 킬게요. 수학은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나가.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앞에는 쌓인 게 별로 없으니까 쉬운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왜냐면 앞에 걸 다 알아야 이해를 하니까. 다는 몰라도 대충 감은 잡아야 뭘 따라가니까.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거라서. 2, 3장 그냥 귀찮아서 같이 나눠놨거든요. 저번 시간에 같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또 쪼개기 뭐 해가지고. 물론 더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코드만 조금 다듬었는데 3.2.1 요 코드잖아요. 그래서 물론 실행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문제는 랜덤이 들어가 있어서 저 코드는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기도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때 실행했던 결과를 좀 보면 지금 뭘 출력했냐면 포인트 인피니티 나왔고 디바이저를 갖다가 이거는 그냥 제로 디바이저를 선언한 것 뿐이고 폼은 돌려가지고 하는데 랜덤 포인트 pi를 뽑아서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에서 집어넣고 그 다음 이건 알고리즘을 아예 돌리고 있어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거라 그런데 너무 답이 다 나와 있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게 뭐냐면은 또 심지어 20이야. 11까지 했는데 왜 20이 나오지? 뭐지? 2개씩 빼니까 11번 돌리면 잠시만. 왜 11이 아니라 20이지? 아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다. 3.2.1 여기서 그치. 오케이. 지금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동영상을 틀어서 계속 재생해도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이미 다 해놓은 거 보고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D는 11개가 주어졌어요. 진짜 P1부터 P11까지 해서 처음 D는 이 얘기는 일단 하지만 이건 그냥 일단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D는 이게 이제 처음에 주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저거랑 이퀴벌런트 한 이제 D를 찾고 싶어. to find예요. to find the 요 줄. 커서가 이거 내가 손으로 바꿀 수 없나? 여기 좀 낫죠? to find the divisor. 저긴 안 바뀌네. 저 화면에는 제기를 내 화면에선 바뀌는데 에이씨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there is equivalent to D 해놓고 나서 이제 무슨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작업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컴퓨터가 해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짜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현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뭐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여기서 내 생각에 어떻게 찾냐는 뭐 또 디테일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저기 같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당연히 의미를 갖지. 그치. 그게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테크닉은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뭘 할 거냐. 결국은 코션트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사실은 코션트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코션트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제가 다 얘기를 하면 G마다 H가 있고, 이제 그룹을 서브그룹으로 짜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필드를 K 오브 M 프로그램을 필드를 뭐 서브 필드로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서브 벡터 스페이스로 자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는 아마 이쪽에 이제 가장 집중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걸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그 중에서도 아벨리언 그룹에서 좀 몇 개를 해보면 예를 들면 칠판에 이거는 그냥 내가 필기를 하는 게 나려나 iPad에다가 여기서부터는 굳이 지금은 칠판이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코드를 보면서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아이패드로 해다가 할게.
그래서 자, 연결이 뭔가 끊어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 그래서 이거를 공유 다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을 다시 아이패드로 돌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솔 스테이트가 귀찮으니까 그냥 컴퓨터 화면을 보이게 계속 할게요. 네, 컴퓨터 화면 하면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녹화는 저게 아니라 아이패드 화면만 녹화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제 요 얘기가 나와 있는데 피카드 그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디바이저 그룹을 프린시플 디바이저로 나눈다 뭐 이런 거라고 일단 말은 했어요. 네,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볼 거고. 근데 이것도 보지만 그냥 피카드 그룹도 많이 보긴 하지만 사실 더 많이 보는 건 얘거든요. 이거 일단 이것만 알면 돼요. 디바이저 제로 디바이 제로 파 디바이 디그리 제로 파트 오브 디바이저 그룹 이거는 이해되죠. 포멀 썸인데 그냥 개수들의 총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가지고 0인 거. 그거를 프린시플 디바이저 어떤 함수가 존재해가지고 그거의 폴과 제로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잘랐어요. 물론 아직 자른다는 게 정확히 몰라. 자르고 났더니 그 나오는 게 피카드 그룹인 건데 그럼 자르는 거를 조금은 감이 있어야 이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기 시작할게요. 제가 피해보려고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못 피하겠더라고요. 결국 해야 돼요. 못 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설프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려운 거 예를 안 들게요. G3승이 있어요. G 크로스 G 크로스 G 걔를 뭘로 자르냐면 일단 3승도 말고 2승 먼저 가죠. 2승 G제곱을 갖다가 예를 들면 2G 크로스 3G 이런 걸로 자를게요. 그러면 일단 이거보다 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요거를 할 건데 그 전에 G 모드 3G 이거부터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룹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룹 G를 서브그룹 H로 자른다 이런 걸 할 거거든요. 느낌이 뭐냐면 전체 커다란 그룹 G가 있고 쬐끄맣게 H라는 서브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자르면 얘를 갖다가 제가 노테이션을 애디티브 노테이션을 쓸게요. 보통 멀티플리카티브 기분인데 우리가 어차피 애디티브를 볼 거라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A 플러스 H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H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 A를 그냥 다 더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게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코셋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셋이 애디티브 코셋인데 지금은 얘하고는 A가 0만 아니면 아이덴티티만 아니면 절대 안 겹치거든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렇게 파티션을 이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를 다 커버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 이렇게 G가 있어요. 그 안에 서브그룹으로서 3G가 있죠. 얘는 서브그룹이 맞죠. 그럼 여기다가 더해요. 0 더하면 그대로 있고 1을 더하면 누가 생기냐면 1 더하기 3G가 생겨요. 2를 더하면 뭐가 생기냐면 2 더하기 3G가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 3을 더하는 순간 똑같아져요. 더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3이 다시 3G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4를 더해도 다시 똑같아요. 5를 더해도 다시 똑같아요. 6을 더해도 다시 얘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되고 음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에센셜리 원소가 3개밖에 없어요. 원래 얘는 무한계였는데 이걸로 자르면 원소가 딱 3개예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면 3G 얘는 사실 정확히 쓰면 0 더하기인데 이걸 생략한 거예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3G 그 다음에 2 더하기 3G 이렇게 해서 이 전체는 둘 다 인피니트 시클릭 그룹이었지만 자르고 나니까 파이나이트 그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3라고 썼던 거하고 사실 아이소모픽해요. 똑같이 생겼어요. 에센셜리 이름만 바뀌었지. 근데 필요에 따라서 얘는 이제 제가 이게 오히려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012라고만 써야 됐지만 여기는 좀 더 자유도가 높은 게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얘를 0바, 얘를 1바, 얘를 2바라고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0바는 3바는 6바는 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3바는 그런 식이고, 뭐 예를 들면 2바는 5바는 이런 식이라서 요 안에 A바라고 할 때 A가 정말로 G에 있는 아무거나 다 와도 돼요. 좀 그걸 이런 걸 이제 요거를 대표값이라 그래 가지고 representative라고 부르거든요. 이 대표값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기호인데 좀 감 와요, 요거는? 네. 그러면 하나,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하나짜리는 어렵지 않은데 두 개가 됐어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얘는 essentially 그냥 제가 더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Gmod 2G 크로스 Gmod 3G 하고 아이소모픽 하거든요. essentially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가 마침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G 곱하기 G니까 약간 요건 요로 가고 요건 요걸로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사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쪼개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말만 바꾸면 G제곱을 자르는데 얘는 사실은 얘는 이제 시클릭 그룹은 아니지만 얘는 1,0은 아니고 2,0하고 0,3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 그룹이거든요. 2,0을 갖고 돌리면 이 부분이 제너레이트 하는 게 2G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0이 그대로 있으니까 2G 크로스 제로 이렇게 되죠. 곱집합. 얘가 제너레이트 하는 거는 제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0G라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0G 크로스 3G 하고 얘가 제너레이트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다 넣어버리면 그 제너레이트 한 결과가 2G 크로스 3G가 돼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쉬워요. 근데 저게 조금만 꼬이면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가 예를 들어서 제가 1,2, 3,5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럼 사실은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딴 게 아니라 리니어 알제브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형대수를 해야 돼요. 리니어 알제브라를 한다는 게 그냥 행렬 그려놓고서 그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로우 벡터로 갖는 행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테크닉에 불과한데 1, 2, 3, 5 요거 로우 벡터 요거 로우 벡터로 갖는 거 만들어요. 그리고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그러니까 혹시 이거 알아요?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면 Reduced까지는 일단 빠져도 좋고 Row Echelon Form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Row는 말 그대로 행이죠. 행인데 에셜론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말로 제대예요. 제대. 그러니까 제대라는 게 군대 제대 그거랑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전역하다 그 제대가 아니라 1제대 2제대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행과 오와 열을 맞춰갖고 예쁘게 그 모양을 갖춰 놓은 그런 거를 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셜론이 뭔가 이렇게 딱 줄을 예쁘게 서 있는 그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이 아주 예쁘게 돼 있는 형태다 뭐 이런 걸로 에셜론 폼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것도 정확한 수학적 정의가 있죠. 근데 아무튼 대충 그런 뜻이 reduced는 그거보다 좀 더 reduce해서 잘 더 예쁘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forward elimination하고 backward elimination인데 이제 leading 1만 남기고 얘를 1을 남기고 여기 첫 번째 행에서 3배 해갖고 빼요. 그럼 1, 2는 가만히 냅두고 3배에서 빼면 여기 0 되고 여기 3배에서 빼면 여기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leading 1인데 leading 이끌어 나가는 1이란 얘기예요. 얘는 leading negative 1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1로 양변에다가 곱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G라서 얘가 1이나 마이너스 1에서는 어차피 곱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3이면 곤란해요. 3이면 3분의 1을 못 곱해요. Q가 아니라서. 근데 지금 다행히 G라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되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나면 1, 2, 0,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게 forward예요. 그 다음에 backward를 해야 되는데 backward 하면은
요 두 번 여기서 요 행에서 요걸 갖다 두 배를 해서 빼면 여기 1, 0, 0을 이렇게 해서 아이덴티티까지 줄었잖아요. 이게 뭐 한 거냐면 결국은 요거 두 개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줄여가지고 1, 0하고 0, 1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전체를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G2를 그냥 G2로 자르는 거랑 똑같아서 그러면 자르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트리비얼 그룹인 건데 이제 뭐 그러니까 G 모드 G 하면 얘는 원소로서 0바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이소모픽하기를 G1인 거지. Gn 하면은 0에서부터 n-1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G1이면 그냥 트리비얼 그룹이거든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얘는 트리비얼 그룹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건 이런 경우고 그럼 여기가 더 복잡해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게 이런 게 정확히 디바이저 클래스 그룹의 이게 피카드 그룹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그 뭐야 디바이저의 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결국은 어떤 D들을 모아놓은 건데 essentially summation의 NP의 P 이렇게 생긴 걸 모아놓은 그러니까 조건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걸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그냥 이거의 포멀 썸이다 보니까 이게 몇 개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3개밖에 없다고 쳐요. 만약에 그런 포인트가 3개뿐이면 사실은 div of E는 아이소모픽하게 그냥 G의 3승하고 아이소모픽한 거죠. 예컨대. 근데 이렇게 쉽지 이건 제가 너무 이제 오버 심플리파이 한 거고 사실은 이 점 자체가 무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합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안에 서브그룹으로 뭐가 있냐면 프린시플 디바이저 오브가 있는 거예요. 프린시플 디바이저 오브 E가 얘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얘는 이제 제너레이트 되기를 좀 꼬여 있겠지. 약간 아까 그 제너레이터들처럼 좀 꼬여 있어요. 근데 잘라. 그러면 자르고 나면 몇 개 안 남아요. 대부분은 다 프린시플이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걔네만 몇 개, 그 안 되는 몇 개가만 딱 살아남아가지고 그걸 뭐 살아남는 게 F1, F2, F3가 살아남았다고 칠게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세 개의 디바이저는 얘랑 얘도 이퀴벌런트 안 하고 즉 이걸 빼가지고 어떤 이게 G가 되는 그런 G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세 개를 찝어도 마찬가지. 에센셜리 정말 다른 애들만 딱 남아가지고 그러고 나면 그 짤은 그러니까 지금 div 제로죠. div 제로를 프린시플로 자른 거죠. 그럼 픽 제로가 되는데 픽 제로 오브 E는 by definition div 제로를 모듈로 프린시플 디바이저로 자르는데 얘가 결국 이 경우에는 F1 이거의 바 원래는 디바이저니까 그냥 요것만 하면 끝인데 바는 이제 뭔가 자르는 게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엄밀히 쓰면 F1 바 더하기 print of E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그걸 그냥 바라고 제가 보기 좋게 했어요. 그러면 F1 바, F2 바, F3 바 이렇게 항상 유한집합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게 뭐 2개인지 3개인지 5개인지 뭐 10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무조건 파이나이트 그룹 나와요. 이거는. 커브가 뭐가 심지어 트리비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고 나면 얘가 뭐 어떤 대부분 시클릭 그룹이 나올 텐데 시클릭 그룹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피니트도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G가 걱정하는 게 G 크로스 G 이런 게 혹시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G가 나올지도 모르고 인피니트 그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냥 G5가 뭐 G6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대충 이런 그래서 비교적 깔끔하게 줄여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 대충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제 형현이 질문이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질문이었지.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펑션 필드 안에 함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레셔널 펑션도 물론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가 어렵지. 그걸 이제 풀어놓은 게 말로 하면 내가 말로만 하면 안 될 거고 그걸 풀어놓은 게 프린시플 디바이저 오브 이건 거잖아. 얘도 물론 어렵게 생기긴 했지만
이건 에센셜리 그냥 이렇게 생긴 것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전체 div 제로 d들이 있는데 이 안에 d들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이퀴벌런트한 D1하고 D2하고 이퀴벌런트하다는 게 정의가 뭐 D1에서 2를 빼든 2에서 1을 빼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뺀 게 좌우지간에 F가 되는 그런 F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퀴벌런트하다의 정의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레셔널 펑션이 존재해갖고 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걸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디바이저들이 막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만큼은 사실상 함수만 잘 곱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놈들 덩어리를 묶이고 얘네끼리는 이렇게 또 덩어리를 묶이고 했을 때 에센셜리 남는 덩어리들이 진짜 남는 도저히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덩어리가 몇 개냐 이걸 따지는 게 피카드 그룹이라는 거야.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되겠어. 굉장히 어렵게 11개짜리 되겠지. 3.2.1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11개짜리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를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인 테크닉이라서 내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20개짜리까지 늘어났다가 계속 2개씩 이제 11개에서 아무튼 2개씩 줄여가지고 9개, 7개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9개짜리고 여기 있다 D 프라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점이 바뀌어. 아까 P1부터 P11이었는데 어떻게 잘 구한 또 다른 P1 프라임부터 P9 프라임까지 새로운 점을 잘 찾아가지고 그거의 썸에서 포멀 썸에서 빼기 9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디바이저하고 사실은 이퀴벌런트 하다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그리가 얘는 이펙티브 파트가 여기는 원래는 11이었는데 얘가 9로 줄었잖아요. 디그리가. 그래서 2개를 줄인 거고 이 작업을 반복하면 이 부분에서 7개로 줄었고 그래서 11개, 9개, 7개, 5개, 3개까지 줄인 게 얘고 마지막 1개까지 줄이면 어떤 뭐 P 마이너스 뭐 Q 뭐 이런 형태까지 줄일 수 있는데 심지어 특별히 그 점 중에 하나는 심지어 5로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R-5 형태까지 원래 있는 디바이저는 11개 포인트 그러니까 일리프틱 커브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11개 점이 있어갖고 여기서는 다 제로고 포인트 앳 인피니티만 딱 폴을 갖는 여긴 다 제로들이고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딱 폴을 11개 갖는 나머지는 다 1이고 그냥 심플이라고 쳐요 다 그런 식인데 얘랑 이퀴벌런트 하기를 사실은 어떤 똑같은 일리프틱 커브에서 어떤 R이라는 점을 하나 잡고 포인트 하나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요 디바이저를 처음 시작한 디바이저가 D고 마지막에 도착한 디바이저를 뭐 내가 D 바라 그러면은 이 디바이저랑 이 디바이저는 얘는 결국은 요거하고는 이 각각이 예를 들면 프린시플이라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점에서 정확하게 11개의 제로를 갖고 여기서 폴이 11인 그런 레셔널 함수가 존재하는지는 몰라.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운이 좋으면. 근데 그러니까 일단 그 운이 좋은 경우를 해봅시다. 운이 좋다고 쳐.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운이 좋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렇게는 안 돼. 그치만 내가 여기다가 함수를 잘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요렇게 있으면 사실 이거에서 얘하고가 리니얼 이퀴벌런트 하다는 뜻은 결국은 D에서 D 바를 뺀 녀석은 어떤 다른 함수가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 얘기인 즉슨 지금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폴인데 이거 2개 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 2개 겹쳐서 한꺼번에 그리면 여기 이렇게 요게 R이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도 제로를 갖고 여기는 원래 11였는데 이거 하나 빼야 되니까 12개구나 12개를 갖는 그런 레셔널 펑션은 내가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작업을 하려고 여전히 D가 뭔지는 알 수가 없고 D 빼기 D 반은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여러 레프리젠터티브들 중에서 되게 복잡한데
최대한 줄여가지고 어떤 rational up to some rational function 그거에 변화해갖고 최대한 예쁜 형태까지 줄일 수는 있다. 만약에 줄이다 그게 만약에 이걸 제로까지 줄이면 운이 좋게도 얘가 프린시플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못 줄이고 얘가 뭐가 살아남으면 아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이었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렵죠. 사실 이미 여기서 어렵긴 해요. 잘 이해 안 가죠, 솔직히.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냥 뭔가 저런 걸 구하는 건가보다 해요. 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질문은 없지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일단 넘어가고 이 부분은 이해돼요. 이제 rational function에다가 디바이저를 넣어서 계산하는 이건 이해가요? 이 정의가 일단 이해가 돼요. 지금 F는 그냥 rational function이고요. 그 다음에 D는 디바이저예요. 근데 그 펑션에다가 디바이저를 evaluate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그 디바이저에는 당연히 그 앞에 개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개수는 실수가 못 나와요. 다 G에 있는 거예요.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런 거밖에 못 나와요. 그랬을 때 그 포인트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P 빼기 5Q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아 근데 이건 안 되겠다. 얘는 제로가 근데 뭐 저런 디바이저도 일단 허용할게요. 네. 쟤는 div 제로에 들어있진 않지만 그냥 div에는 들어있으니까 일단 저런 만약에 디바이저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f라는 펑션이 예를 들면은 뭐 3x 마이너스 7y 더하기 5 나누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여기 제곱 하나 넣을까? 가만있어 봐. 근데 이게 꼭 호모지니어스여야 되나? 아니면 그거 상관없나?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 제곱이 있어도 돼요. 뭐 여기는 3승 있어도 되고 XY 같은 게 있어도 돼요. 뭐 이런 이상한 함수가 있어. 어쨌든 펑션 필드에 들어가는 건 맞죠. 폴리노미얼들의 쿼션트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요 펑션에다가 포인트를 이거는 명확하죠. 이건 무슨 뜻인지 명확해요. 만약에 이 포인트가 1,2다. 그럼 여기 xy에다 그냥 1,2를 집어넣겠다는 거니까 그건 명확해. 근데 요거 d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그냥 그대로 fp의 3승 나누기 fq의 5승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f of d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 상황일 때. 그게 말하는 게 이 기호의 뜻이에요. 기호를 보고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해야 돼요. 이건 여기서부터 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F의 Q 지금 3승인가요? 네네 3승 네네. 그 3승하면 저 F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7분의 막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저기에 이제 3승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쵸 네네. 네네. 그래서 한번 진짜로 해보면 뭐 지금 뭐 여기서 L 프라임 있고 진짜 계산한 게 없나? 예를 들면은 뭐 요거 한번 해보죠. L 프라임, LPP 프라임의 D2 이런 걸 했는데 LPP 프라임이 뭐냐면은 요거래요. 얘는 심지어 레셔널도 아니야. 폴리노미얼이네요. 근데 거기다가 D2를 집어넣었대. D2는 뭐냐면 요런 거네요. 그러면은 자 제가 질문할 거거든요. 아무나 제가 집어도 돼요? 누가 제일 먼저 1바 누가 할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게 f of d 꼴인데 지금 네. 여기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바꿨듯이 그러면 일단 포인트로 하면은 d2가 지금 뭐였었냐면 이거니까 그러면 조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제가 f라고 그냥 둘게요. 이걸 f라고 한다면 근데 네. 저 밑에 붙어있는 D2는 의미가 없는 D2는 아니요 의미가 1, 2의 네, 1, 2의 2죠. 네. 그러니까 이거 D1은 이거고 D2는 이거고 D3는 이건 거죠.
네, RS는 모르는 거 네.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위에 있어요. RS도 여기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러면은 네. 3 3은 먼저 나오지 말고 R부터. R 다른 사람이 채가도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F가 이렇게 생겼고, 아무튼 지금 F가 중요한 게 아니고 D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FD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앞에 요 점들을 각각 F에다 대입할 건데 P도 대입하고 Q도 대입할 건데 앞에 개수가 양수면 여기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 개수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걸 한 번 더 쓰면 FP의 3승, FQ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이건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계산을 하지 말라고요. 이 형태로 쓰라고요. 진짜 계산을 하지 말고 그건 마지막에 하고. 이제 앞에 개수가 양수면은 네. 밑에 이제 분모의 분자죠. 분자가 지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그러면은 뭐 분자 분모 하지 말고 일단은 음수 지수로 해서 써봐요. 음수 지수로 쓰면 이렇게 위에서 좀 이렇게 음수 지수로 FP의 3승, FQ의 마이너스 5승 썼던 것처럼. 그러면 F 지금은 네. R라고 했습니다. FR에 3승 플러스 곱하기. 곱하기인가요? 왜 곱하기죠? 그냥 그게 정의예요. 네네네. 곱하기 FQ의 마이너스 Q가 지금 Q가 아니라 S. S의 마이너스 3승 이거죠. 네. 그럼 이거 분수 형태로 쓰면 FS의 3승분의 FR의 3승이죠. 마이너스 3승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네.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 FS 밑에 거부터 해봅시다. 네. S가 뭐였냐면 5,66이에요. 근데 F가 지금 이게 F였어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는 17 곱하기 Y Y가 66 네. 더하기 40 곱하기 5 더하기 63 그거 전체 3승 분의 17 곱하기 이번에는 R이니까 얘예요. 3 제가 할게요. 이제는 35 더하기 40 곱하기 12 더하기 63 전체 3승. 물론 여기서 나누기는 어디서의 나누기냐면 F163에서의 나누기. 진짜 나는 그 Q에서 나누기가 아니라. 근데 이거 계산 이거는 계산기 바뀌어있지 뭐. 해보면 예컨대 뭐 17 나누기 이거 예예요 어디까지나 예컨대 17 나누기 122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122의 인버스인데 이걸 찾긴 찾아야 되는데 in F163 이건 계산해야지 또. 세이지도 해줘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이렇게 마지막 계산까지 하고 났더니 그 결과가 53이래요. 여기는 페이크예요. 지금 이건 페이크 내 맘대로. 이 부분은 페이크고. 이 계산이 이해가 돼요 일단? 나머지 두 분? 근데 여기서 네네. 다음번엔 레이저 포인터도 갖고 와. 아니면은 그거 뭐 이렇게 하는 그거 봉이라도 하나 갖고 와. 그래서 마이너스 5승이 네. 저 분모로 가는 부분이 좀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게 A의 마이너스 n승은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 A n승분의 1 지수 법칙. 네. 그럼 FD는 무조건 주어진 저 QP나 뭐 RS에 대해서 그냥 계산하는데 이제 이 필드 파이나이트 필드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개수가 이제 그 제곱 지수라고 하나요? 거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제곱 지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R이면은 아래 3제곱이 된 거잖아요. 네네. F 아래 네, 3승이죠. 그러면 무조건 이제 3승 승으로 넘어가는. 그쵸, 무조건 승으로 아, 가죠. 네네. 그러면은 FD를 했을 때 주어진 개수가 이제 승으로 넘어가고 이해했습니다.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강삼님 어때요? 네. 네네. 뭐 질문 여기 있으면 하세요. 그 는하고 밑에 포함 P는 2에 지금 포함 관계라고 적혀있는 제가 잘 안 포함? 보여서 어디 어느 줄이요? 몇 번째 줄이요? 저 제일 중간에 저 큰 식에서 네. 는하고 네. 이렇게 투하고 밑에 있는 저 아 저거 네네네. 네, 이거 얘기하는 거죠? FD 있는 해놓고 이게 프로덕트고 네네네. FP의 NP고 네. 그 다음에 여기 P in E 아 이거. 엘립틱 커브에 있는 네네네. 포인트들. 근데 대부분이 이게 다 대부분 빵이라서 네네네. 결국 살아있는 몇 개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음수 양수가 섞여 있으니까 네네네. 분자인 것도 있고 분모인 것도 있고 계산은 세이지가 해줄 건데 네.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질문을 하세요. P가 이걸 포인트죠? 이해하면 안 돼요. 네네. 2에 있는 포인트. 김삼님 한번. 네. 근데 저게 꼭 분자 분모 형태로 나타낼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유리 지수로 써도 돼요. 네. 그 제가 그냥 분수로 쓰는 게 편해서 분수로 쓴 것뿐이지. 예. 마이너스 5은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쓰고 오히려 그게 편할 수도 있죠, 사실. 잘못하면 나누기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디비저를 넣는데 결국 F에다 디비저 집어넣으면 그냥 결과는 그냥 숫자야. 파이널 필드에 있는 것도 복잡할 게 숫자야. 없어. 이건 그냥 숫자를 그냥 때려 넣는. 동삼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돼요? 네, 이해는 안.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이거 왜냐고 묻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왜보다는 내가 궁금한 건 F랑 D가 어떤 관계를 관계 없어. 그러니까 F하고 D에는 아무 관계도 없어. 관계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저거는 이제 뒤에 할 거에 중간 계산 과정으로서 필요해갖고 그냥 정의한 것뿐이야. F하고 D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진짜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 단 정의가 안 되는 경우만 빼고.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지. 예를 들면은 포인트 P를 하는데 내가 P에서 만약에 4를 가져. 근데 위에 올라가. 그럼 계산이 안 되잖아. 그렇게가 포인트가 아예 계산이 안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다 문제 없어요. 저거를 계산하는 모티베이션이 밑에 나오겠지 않나? 이제 하면서 서서히 나오지. 그거는 좀 더 가야 돼가지고. 일단 지금 왜는 묻지 말고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다 이거는. 오케이? 넘어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배율 레시프로시티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F하고 G가 둘 다 넌제로 펑션, 물론 레셔널 펑션이에요. 근데 F하고 G의 서포트가 디스조인트돼요. 디스조인트가 서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 이제 일립틱 커브가 있고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로하고 4를 어떻게든 기호를 좀 통일해야 되는데 제로 4를 그냥 아예 쓸까? 동그라미 X로 약속을 할까? X를 한 걸 제로라 그러고 동그라미 한 걸 4로 약속하면 어때? 괜찮겠어요? 그러면 내가 매번 쓰지 않아도 되잖아.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F는 이렇게 제로가 2개 있고 폴이 하나가 있는. 근데 개수는 또 있을 수 있지. 여기는 제로 오브 오더 3고 여기는 제로 오브 오더 4고 여기는 4 오브 오더 2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합해서 0이 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폴은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7 돼야 되겠네 이러면. 그래야 합해 0이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어떤 레셔널 펑션이 있는데 F라는 레셔널 펑션은 일립틱 커브 위에 요 두 점에서는 제로를 갖고 멀티플리시티 합이 7이고 어떤 폴을 하나 갖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물론 포인트 인피니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포인트 인피니티에서는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뭐가 안 맞으면 포인트 인피니티에 뭐가 있다는 얘기고 포인트 인피니티 가능하면 안 갖고 올게요. 그래서 G가 있으면 근데 G는 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요런 데서 제로를 갖고 이런 데서 4를 갖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도 하나 가져오자. 여기서 제로를 갖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인 뭐 이런 거라고 쳐. 근데 운 좋게도 이 동그라미 x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아무것도 안 겹치는 거지. 그게 디스조인트 서포트. 제로폴이 서로 도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각각을 P1, P2, P3라고 하고 얘는 Q1, Q2, Q3, Q4라고 하고 그러면은 F의 서포트는 서포트 오브 F는 PI들이고 서포트 오브 G는 QI들일 텐데 그럼 얘는 서포트가 3점이고 얘는 서포트가 4점인데 그 7개의 점이 다 다른 거지. 단 한 개도 겹침이 없이. 그렇다고 치면 그래야 말이 되지. 그래야 이제 이밸류에이트 하는 게 말이 되기 때문에 F에다가 G 그러니까 사실 G에다가 괄호를 씌운 거 이거 자체가 디바이저이기 때문에 디바이저 오브 G인 거지. 이제 굳이 구분을 하려고 DG라고 쓰면 G에 의존하는 디바이저인데 그 F를 요 디바이저에다가 이밸류에이트 했다는 뜻인 거고 얘는 G5에다가 F를 씌웠다는 얘기는 요게 디바이저 오브 F인데 G에다가 요 디바이저를 이밸류에이트 했다는 얘기고 그럼 할 때 아까처럼 프로덕트의 F 오브 D는 해서 프로덕트의 FP의 NP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문제가 되는 게 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하면 이렇게 위에 어떤 건 위에 있고 어떤 건 아래에 있을 텐데 위에 있는데 인피니티가 나온다든지 아래에 있는데 제로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근데 위에 있는데 제로인 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 위에 제로가 있는 건 오케이. 그럼 0이니까 계산해서 0이 나온 것 뿐이지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위에 있는데 폴이 나오거나 아래에 있는데 제로가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은 이 케이스도 배제했어요. 아예 디스조인트하다 그랬으니까 저것도 안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 없는데 저것까지 다 제한했어. 그러면 사실 이쪽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반대쪽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F에다가 G 대입한 그러니까 G의 디바이저를 대입한 거랑 G에다가 F의 디바이저를 대입한 게 어떻게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같다는 게 겹치는 게 없다. 아니 그건 라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이게 제 거죠. 네네. 네네. 구체적인 예를 보면 F라는 펑션이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는제로는 그냥 붙여놓은 거고 이 앞쪽 식인데 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식인데 요 레셔널 펑션 두 개가 있을 때 그거의 디바이저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펑션이 있을 때 디바이저를 계산하는 거는 쉬워요. somehow. 반대쪽이 어려운 거지. 이쪽이 어려운 거지. 이쪽도 아주 어렵진 않지만 이게 약간 더 어려운 건데 그래서 어차피 계산서 이지가 할 거고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함수도 알고 디바이저도 아는 다 그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F에다가 G의 디바이저를 해갖고 대입한다는 뜻은 요 앞에 함수에다가 G의 디바이저는 지금 얘니까 개수가 1111 마이너스 4니까 1111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그럼 계산 엄청 복잡하겠지? 해봤더니 그게 321이 나오고 반대로 G에다가 집어넣으면 G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데 보라색으로 여기 있는데 그 함수에다가 디바이저 오브 F를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집어넣을 때 여기 개수가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보면 역시 계산은 복잡하지만 두 결과는 무조건 같다. 이건 그냥 계산 테크닉이에요. 계산 테크닉. 전부 다 뒤에서 필요하게 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했고 지금 그냥 다 믿으면 돼요. G라는 게 지금 한참 챕터 뒤지. 3에는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거지 당연히. 한참 뒤에 그러니까. 있지. 이게 왜 모티베이션이 안 나왔던 것 같아? 당연히 안 나오지. 이거는 한 5쯤 가야 이제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하지. 이거를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니까 불가능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될 거야. 돌아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진도를 나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물론 끝까지 다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그냥 여기까지는 다 계산 테크닉에 불과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잠깐 끊고.